자, 민국 시대에 그 중의학 폐지라는 이런 용어가 나왔고, 그것이 행정정부, 정부 조직 차원에서 이 중의학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의사들이, 중의사들이,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 똑같이 있었어요. 뭐, 정권이, 초대 정권이 생겨나면서 이 어떤 전체적인 체계적으로 보니까 한의학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도 뭐 미신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 어떤 현대적인, 근대적인 체계에 잘 안 맞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과감하게 없애자라고 했고, 왜? 일본도 없앴고, 한데, 그리고 또 일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서 없애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없애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반드시 있었죠. 그 반발하는 과정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반발해서 했지만은 반발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반발을 많이 했는데, 이 중국에서는 그 반발하면서, 그냥 무조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의학이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우리도 고칠 게 있구나. 지금 시대에 못 따라가는 거니까 시대에 따라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의학에 대한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의학 연구를 하자라고 하면서 중의혁신파 한의학을 그냥 혁신해야 되겠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중의학을 혁신하자. 새롭게 만들자. 현대 시대에 맞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중의학을 과학화시키자. 자, 그 당시에 맞는 과학적으로 중의학을 한번 과학화시켜 보자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리고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니까 중서에 유통하자. 중의학과 서의학을 같이 모아서 한번 같이 사용해 보자. 그러면서 주로 나왔던 것이 그 진단. 진단 기계는 이 서양의학이 좀 더 발전했으니까 진단은 양방으로 하고 치료는 한방으로 하자. 치료약은 이때도 한의학이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정부가 싸우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치료 효과는 항생제 빼고는 치료 효과가 한의학이 훨씬 더 좋았죠. 항생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항생제가 아주 특별한 효과를 보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의학을 같이 한 뭐 중의학과 이 서양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발전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한약을 없애자, 만들어내자라는 이런 논의를 갖다가 조선일보 신문에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설에서 써놓으면 그 사설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또 재반박하고, 한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 한약을 살리자, 아니자, 없애자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이 한의학 교육의 바꿔야 되겠구나. 현대적인 교육 체계로 한의학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는 다 공동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신교재 뭐 이런 것도 아니, 중국의 통신으로 요즘 방통대처럼 통신으로 교육을 한 이런 것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러면서 뭐 잡지도 많이 생겨나고 그 잡지는 뭐 서양의 것을 받아들였지만은 의료 분야에서도 이런 잡지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도 발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에서는 이 당시 있었던 중의 폐지학에 대한 그러니까 홀수죠. 중의 폐지학에 대한 어떤 반발, 그리고 우리들의 의견이, 이런 반발에 대해서 우리들의 의견이 무엇이고 어떤 결론이 나왔다는 걸 발표하시면 되고, 짝수조에서는 가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홀수조, 짝수조 나눠서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요것만 보여줄 테니까 뭐 홀수조에서 누가 나와서 발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예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발표. 네, 이쪽이 홀수조죠? 나오세요, 누구든. 발표 체크했으니까 안 나오세요? 발표 안 했던 사람이 저 끝에.
나오세요. 아니요, 뒤에. 음, 나오세요. 네. 네. 자, 요거만 보고 마이크 잡고 발표해 주세요. 예,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중위계가 과거 폐지 중위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 한의학이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요거 하라고 했죠, 요거. 저희 조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우선 중위 한의학에 대한 반발에 대해 반발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그 반응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중위 한의학을 서양 의학과 융합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통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 개념들을 약간 버리게 되면서 전통 한의학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과학의 이런 과학적 증명 방식이 전통 의학과는 맞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나왔었는데, 네, 나름대로 결론이 뭘까요? 어, 네, 완전히 합쳐고 어느 정도 서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니까 해결 방안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해결 방안 당시에. 네.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네. 해결 방안이 뭔가 어떻게 해결되었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럼 저쪽 가서 문서 보고 이야기하세요. 네. 같은 조에서 문서 열어주세요. 보여준 사람이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마이크 잡고. 네. chen 중약 및 정부의 의료급여 정책의 개선을 요청하였고 전문 연구기관 설립도 제안하였고 정부한테 서양의학과 중의학의 조정자 역할 강화하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중요하게 폐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는 중의학은 완전 폐지되진 않은 완전 폐지 안 되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 폐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완전 폐지가 안 되었, 폐지가 안 되었으면은 완전 폐지라는 거 좀 말이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 서양의학에 합쳐진 합쳐진 것 같아요. 지금 중의학이란 게 어디 의학을 말하죠? 우리가 지금 중의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어느 나라 의학이에요? 중국의학, 중국 의학이다. 그런데 서양 의학이 합쳐졌다. 예? 자, 옆 사람, 예, 마이크 주세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저 집단의 그냥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그 중의사도 양방의 지식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양방 의사도 중의 지식을 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좀더 잘못하는 거죠?
잘못 대답한 거예요. 뭐, 완전히 없어진 게 뭐 일부 없어졌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반발해서 중위사 제도를 없애기를 했던 걸 갖다가 법안에서 그 법안을 폐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를 안 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것이고, 예, 주시고, 그 회복된 것이 뭐랄까, 이제 이 중화민국에서 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구분되죠? 혹시 어떻게 구분할까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네. 검색 옆에 쫙 하시니까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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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은 1912년부터 1949년까지 청나라 멸망 후에 수립된 근대 국가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부터 공산당 정권 수립하고 나서 의료를 사회주의 국가 체계 속에 편입한 그 지능파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알았죠? 연도는 몰라도 되고, 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차이점. 어떤 거다. 예. 네. 그 끝나고부터 네. 이제 1949년 전까지가 이제 네. 중화민국이었고 중화인민국은 1949년부터 그 그럼 중화인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럼 1911년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1911년, 좀 뒤로 가서 1915년도에 그런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을까요?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큰 드넓은 땅덩어리를 누가 지배하느냐? 나라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죠. 고려가 망하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가 생기는데, 그 생겨나는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사람이 완전히 앞에 나라를 쿠데타로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생기지 않는 한은 여러 나라가 막 같이 공존하게 되죠. 그런데 청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팍 나타나서 뭐 개혁을 하면서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 사람이 유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중화민국은 국민당 정부라고 표현하죠. 지금 대만 정부, 대만을 몰려난 이 정부가 그 당시에 서로 이 패권을 다투려고 굉장히 싸웠어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 서로 싸웠는데 그래서 이 국공당이라고 표현하죠. 국민당과 공산당. 이 두 가지 세력이 싸우는데 처음에 1911년도부터는 국민당 정권이 훨씬 셌었는데 그래서 공산당 정권은 여기저기 빨갱이처럼 빨개 말은 뭐지? 빨치산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계속 쫓겨다녔어요. 국민당 정부에서 니네 토벌하겠다고 막 가면은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막 해서 뭐 천리행군이가 뭔가 하는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어찌어찌 돼가지고 결론은 이제 중국에서 이 장개석 정부를 몰아내고 대만으로 몰아내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거를 갖다가 딱 이름을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시작됐지만은 그 이전에도 같이 있었던 이런 부분이 되고 1911년부터 49년까지는 중화민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만으로 몰려난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당 정부에서 정부를 갖다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면서 한인스타라는 이런 것이 쓸데없겠다. 일본 애들도 보니까 그러고 뭐 많은 이 서양에서도 그런 거 없어도 잘 살더라라고 하면서 정부 조직법에서 중의학을 없애자라고 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발했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좀 더 인터넷 관계에서 이야기됐으니까 좀 더 잘 알고 있으면은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일조 이렇게 했고 자 짝수조에서 발표를 누가 좀 간단히 하실까요? 자,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하니까 나와서 발표 좀 하시죠.
이야기안을 쓰지를 못했대요. 자, 나오세요. 예.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하시면 돼요. 현대에도 이런 이 한의학 폐지론 같은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결론은 그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한 내용을 이거 안 봐도 되겠죠? 예, 이쪽 보시고 딱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 근데 저 그냥 진짜 의견을 얘기한 거로 말하면 그럼요. 예. 한의사가 그냥 다 없어지면 한의학이 폐지돼서 이제 이후에 한의학 포학 양성에 쓰일 돈을 이제 없어진 한의사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퇴직금 개념으로 지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어. 예, 또 다른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만 나오지는 않았겠죠? 다른 소리 했어도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했겠죠? 예. 또 그리고 그 한의학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나 인사들의 자녀나 뭐 부모님을 이제 한의학으로 치료하면 정책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또, 자, 옆 사람들 마이크 주세요. 예. 또 다른 얘기 뭐가 됐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거기서 하세요. 어, 한의학을 대중한테 설득을 시키려면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한의사들끼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이지만 대중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은 최대한 대중에게는 뭘 알리고 대중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의학에 많이 있다는 주장을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이런 의견 나왔었는데 뭐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해 줄 거 있을까요? 중의학이 폐지론과 반발해서 중의혁신 과학화, 중사회통 같은 이런 학파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한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었다는 거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과학화라고 표현했는데 그 당시 과학이란 거, 1900년대 초반의 과학이란 거 별거 없겠죠. 아마 좀 더 과학적이라면은 세균에 대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대한 개념들은 많이 있었어요. 1910년도 하면은 아마 그 수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소독 개념도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파 또는 뭐 수술해서 이 제왕절 같은 이런 거 할 때도 제왕절개에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8, 90%. 그러면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손을 씻고서는 제왕절개 같이 해보니까 사망률이 훨씬 줄어들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소독을 하거나 하면은 이 사망을 안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이었어서, 서양에서도 뭐 과학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아주 크게 발전했던 부분은 항생제. 이게 나와서 어느 정도는 이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는 처치를 했지만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서는 한약을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했었죠. 그래서 한의학이 과학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의학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에게 많이 어필은 됐었지만은 나름대로 뭐랄까, 약간의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의학에 좀 미신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의학은 아닌데 뭐 좀 옛날 사람들 미신을 많이 믿으면서 뭐 미신적인 측면도 그냥 한의사들이 한두 마디 하면은 또 그게 거의 뭐 그냥 그 한의학적인 내용인지 알고 또 그냥 한의학은 미신이다. 라고 이런 쪽으로까지도 많이 변해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었죠. 한의학적인 내용에서 실제로 미신적인 부분은 한의학 자체에서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이나 남경 같은 데서도 의사를 믿어야지 무당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 무당을 믿냐? 의사를 믿어야지.
무당이 치료하는 게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차라리 실력이 낮더라도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2000년 전에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 미신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미신적인 이야기, 그다음 뭐 은영법이라 표현하는 거, 그 동의보가 하면 뭐 그걸 투명인간이 되는 법?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투명인간 만들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안 되는 걸, 그걸 해석을 지멋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놓고 이것이 투명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혹시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은 동의방 그 원문 제대로 읽었냐 물어보세요. 그 원문에 투명인간이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한의학을 갖다 좀 비하하거나 또 미신과 연결시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 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하는 거, 한의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지금도 보면은 치료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한의학적인 치료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이건 상당히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해서 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더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느냐. 가장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도 우리가 학생 때나 이럴 때는 한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한약을 먹으니까 한의원의 어떤 수입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 뭐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의사들이. 건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한의사들이 건물주 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우리 동기들도 몇 명에게 좀 물으면서 건물주가 몇 명 되냐? 건물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은퇴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의 은퇴하고 있고 건물주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열심히 우리 동기들 예비학 아저씨도 한 70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한연하고 계세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70 넘어서 한다 안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노는이 그래도 그냥 한연 하던 거니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안 그러면 실제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한데 한의학적인 치료 효율이 그분들이 처음에 개업했을 때보다는 지금이 이상하게 약의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한의사들도 바꿔야 되겠죠. 옛날에는 그냥 이 약을 썼을 때 효과를 봤는데 지금 그 약을 쓰니까 효과를 못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방을 바꾸거나 뭐 어떤 새로운 방법을 써서 그래도 정한데 양약을 같이 쓰거나 뭐 번짓다 해서 효과를 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양약을 쓰는 건 불법이니까 양약을 쓰는 건 안 돼요. 그럼 양약을 안 쓰고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더 높이게 하는 거.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한의학이 좀 더 살아나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의원들 보면은요, 젊은 친구들 보면 대부분이 한의원 운영, 뭘로 되고 있느냐? 딱 보면은 자보, 자보 환자들, 그 다음 춘화. 춘화는 이거는 제목만 춘화지, 그냥 저쪽 카이로프라틱이죠. 카이로프라틱이 아니고 그냥 받아와서 춘화라고 하는데, 원래 춘화는 그거 아니에요. 한약에서 하는 춘화는 전혀 달라요. 하다못해 이렇게 배 문제로 주는 거, 이것도 춘화예요. 그래서 그 정골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부분인데 그 용어를 빌려오고 그다음에 거기다 그 한의학적인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추가해서 춘화라고 했고 이것이 또 아주 다행스럽게 보험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한의학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서 이 춘화의 내용을 많이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춘화나 자보 거의 이것 빼면은 한의사들이 굉장히 어렵죠. 두 가지 없었으면 아마 한의사들 폐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사람들한테 퇴직금처럼 준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퇴직금처럼 뭐 한 1억 줄 테니까 학교 그만 다니라 하면 그만 다닐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기발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혀 아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나 같으면 할 수 있어요. 한의사라고 다른 직 좀 잡으면서 다른 데 공부하면서 1억 받겠다 하는 건 젊으니까 가능하죠. 지금 나처럼 되면 못하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혹시라도 뭐 가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한약의 효과를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한의원에서 가장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거, 약물이죠, 약물. 한약. 그래서 이 한약을 썼을 때 효과를 얼마나 잘 볼 수 있게 만드느냐. 옛날에는 그래도 뭐 약을 먹으면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정한되면은 좀 부담이 있더라도 상한론에서 했던 이 약물 처방 방법. 상한의 약물 처방은 어때요? 약이 종류는 많지 않지만은 약의 용량이 이제 컸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한의원서 약을 쓰는 것의 대부분은 보면은 약자 하나, 인삼 하면은 거의 4g, 뭐 인삼, 그다음 뭐 복령,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는 약들을 갖다 이렇게 한 20가지 정도 조합을 해서 약을 쓰는데 그런 약재들이 딱 조합됐을 때 들어간 용량이 한 첩당 4g, 8g 요것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러면 원가가 좀 더 나가더라도 그런 용량을 더 늘리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용량만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은 거기에 새로운 처방을 구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약물 쓰는 내용들은 금원시대, 명대, 청대 점점 흘러가면서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바뀌어 가거든요. 처방이라든가 또 병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병이 다 화열로 변한다. 화나 열로 변하니까 열을 꺼주는 약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한참 유행했어요. 유아관 선생님이 했던 것이 그 화나 열을 끄는 약제를 오래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점점 차지는 이런 경향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에서는 하나의 열로 불을 꺼주는 것 좋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냉하게 되었다. 차게 되었다. 차지니까 어떻게 하냐?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온보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부아파가 다시 나타나게 되고 또 온부아파 나왔다가 또 새로운 병 있으면 그 병에 대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나게 되고 하는 식으로 그 시대에 맞게 처방하는 방법이라든가 약물 활용하는 방법들이 바뀌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현대 시대에 맞게 한약을 썼을 때 그 효과를 얼마나 잘 볼 수 있게 만드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한약의 과학하라고 표현할까 하는 것이 엑기스죠, 엑기스. 그냥 엑기스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엑기스가 또 한의원을 한 친구들이 엑기스를 쓰는 것이 돈이 별로 안 된다 그래요. 엑기스 쓰는 것이. 나는 봐서 그냥 엑기스를 많이 써보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괜찮아요. 약을 먹는 것보다 간편하고, 그 다음에 한약을 먹는 것보다 간편하고, 효과도 그게 비해서 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은, 반 이상 떨어지지만은,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면 되는데, 이런 엑기스는 이 일본에서 그 한의학을 없애면서, 한의학은 없어졌지만은, 그 한약을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나름대로 과학화된 어떤 새로운 약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엑기스를 만들었고, 그 엑기스 처방이 주로 일본에 만든 건 상한로 처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도 그 엑기스 그 기술을 받아서 처음에 쓴 것이 지금 2, 30년 흐르니까 엑기스 과립제가 나오다가 요즘은 그냥 뭐랄까 이런 이 봉투에다가 이 물약처럼 짜서 먹는 이런 약재로 액상으로도 많이 개발이 되고 해서 어 일단 뭐 한약의 효과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면은 이런 엑기스 같은 것도 한의원에서 많이 활용해 주면서 이 환자들이 한약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접근성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 일단은 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으니까 한 50만 원 이상 들여서 약을 먹는데 최소 10만 원, 20만 원 효과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50만 원 들여 약을 먹는데 약 효과 안 나타난다면은 지금 먹는 걸 어쩔 수 없이 먹지만 그 다음에 또 약을 더 드셔야 되겠는데 하면은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해서 안 먹게 되겠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효과를 볼 수 있게 처방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처방도 그렇고 약제도 잘 만드는 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의 어떤 전공에 대한 부분들, 과학화도 좋지만은 우리 전공에 대한 걸 충분히 알고 나서 과학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중의폐질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업 뭐 시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어요. 예.
예? 쪽지 제출은 뭐죠? 퀴즈 안 하셔도 돼요.